AI 산업의 필수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칩이 모자라다. 누가 더 많은 칩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 AI 패권이 갈릴 거다. 이런 얘기들 한동안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반도체보다 더 바닥, 더 기초에서 AI를 좌지우지하는 자원 하나를 다들 깜빡하고 있었죠. 바로 전기입니다. AI용 데이터 센터 하나가 먹어치우는 전력은 지금까지 인류가 지어 올린 어떤 건물보다도 압도적인 수준이고, 이 전력 부족 때문에 미국조차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전력망을 깔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AI 시대를 주도하게 될 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놀라운 건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사실상 틀어쥐고 있던 게 다름 아닌 한국의 중소기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고졸 출신 한국 기술자들의 손에서 MIT 출신 석학들도 만들어낼 수 없는 전 세계 첨단 산업의 중추가 짜여져 나오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반도체 부족이 이슈였다면 이제는 전력 부족이 AI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데이터 센터와 AI, 코인까지 합친 전력 사용량이 2022년 약 460TWh에서 2026년 620에서 1050TWh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나라에서 소비하는 전력보다 많은 전력이 데이터 센터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황이 심각한 나라는 미국인데요. 미국 인구는 전 세계의 4% 정도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전 세계의 1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 EIA는 미국 전력 사용량이 2025년에 4205TWh, 2026년에 4252TWh를 찍을 거라고 전망했는데, 이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AI 데이터 센터와 산업 전기화가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전기 수요가 튀어오르는데 그 전기를 발전소에서 끌어와 동네와 공장, 데이터 센터까지 나눠주는 핵심 설비인 대형 변압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변압기는 그 나라 전력망에 맞춰 하나하나 설계를 새로 해야 하고, 주문 후 제작 기간만 몇 달에서 1년, 설치까지 합치면 2에서 3년이 걸리는 설비입니다. 일반 공산품처럼 한 번에 수십만 개씩 찍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 에너지 컨설팅 회사 우드메킨지 분석을 보면 미국은 송전용 대형 변압기에서 약 30%의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 제품 가격은 2019년 대비 최대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주문하고 납품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존 몇 달에서 2에서 4년까지 늘어났고, 지역에 따라 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AI 데이터 센터의 건설 일정은 서버 공급이 아닌 변압기 공급 일정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더할 나위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한국전력기 회사들인데요. 한국의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등 이른바 전력 3사가 올해 3분기까지 따낸 전력기 수주액은 약 14조 3,963억 원, 수주잔고는 27조 3,512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완성차 한 해 내수 판매 규모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고, 웬만한 조선 대형 프로젝트를 여러 건 합쳐놓은 숫자입니다. 지금 한국 변압기 주문을 넣기 위해 전 세계 기업들이 번호표 뽑고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줄 맨 앞에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그 뒤로 유럽 전력회사, 중동 메가 프로젝트 발주처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글로벌 변압기 시장은 2023년 약 680억 달러 규모에서 2033년 1230억 달러 수준까지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성장 구간의 중심에 지금 한국 기업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한국 변압기 수출액은 2023년에 약 15억 달러를 기록했고, 2024년에는 7월까지 이미 13억 달러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되는 시장이면 경쟁자들이 달라붙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중국이나 미국이 막대한 자본력으로 밀어붙인다면 금세 따라잡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장이 돈을 마구 쏟아붓는다고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도 변압기 부족 사태를 해결하려고 자국 내 변압기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얹어주고 있습니다. 유럽, 일본 업체들도 앞다퉈 증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죠.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한국의 생산 능력을 몇 년 안에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을 한 번만 들여다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울산에 있는 HD 현대일렉트릭 공장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수십 대의 로봇이 전기 강판을 자르고 쌓는 공정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께 0.2mm 안팎의 얇은 전기 강판을 한 장씩 들어 올려서 두 장이 겹치지 않도록 철판을 살짝 흔들어 분리한 다음 정해진 위치에 정확하게 내려놓는 모습은 그야말로 최첨단 공장의 모습의 그 자체입니다.
변압기 철심 하나가 수천 장의 철판을 쌓아서 만들어지는 구조라서 한 장만 잘못 들어가도 전체 품질에 영향을 주기에 머리카락 한 가닥 두께 미만의 정밀도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자동화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미래적인 공장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공정을 살펴보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변압기 내부에는 원기둥 모양으로 빽빽하게 감아 올린 구리 전선, 이른바 권선이 들어가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그냥 기계로 둘둘 감으면 되는 게 아닌가 싶지만 이 권선을 어떻게 감느냐에 따라 전압이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가는지가 결정됩니다. 즉, 변압기의 성능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중의 핵심 공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아직까지도 숙련된 장인의 눈과 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선을 감으면서 주기적으로 안쪽과 바깥쪽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전이라고 하는데요. 언론 취재의 거의 모든 공정을 공개했던 공장에서도 이 전이 작업만큼은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즉, 최첨단 설비보다도 사람의 손기술과 노하우가 더 중요한 극비 사항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변압기 안에 들어가는 구리 권선을 종이로 된 절연 테이프로 감는 작업도 사람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께 0.1mm 정도인 절연 테이프를 수십 번에서 많게는 100번 넘게 겹겹이 감아 올려야 하는데 테이프를 얼마나 당겨야 찢어지지 않으면서도 빈틈이 안 생기는지, 코일을 어느 각도로 감아야 나중에 고압을 걸었을 때 부분 방전이 일어나지 않는지 같은 것들은 도면에 숫자로 딱 떨어지게 적어 넣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현장 기술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권선과 절연 공정에서 좀 한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최소 5년은 잡아야 하고 혼자 한 라인을 책임질 수 있으려면 10년 이상은 봐야 한다고 합니다. 시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만 볼트 고압을 걸어놓고 부분 방전이 있는지, 절연이 문제없이 버티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하는 분들 중에는 30에서 40년을 이 분야에서만 일해온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자문기구 보고서에서도 변압기를 숙련노동 의존도가 높은 설비라고 못 박아 놓았죠. 이처럼 숙련공에 의한 수작업의 비중이 크고 프로젝트마다 설계가 다르기에 자동차나 스마트폰처럼 라인을 깔아서 무한 증산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산업에서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자원입니다. 흔히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고 말하는데 한국전력기 기업들은 1980년대부터 국내 송전망과 발전소에 변압기를 공급하면서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며 노하우를 쌓아왔고 1990에서 2000년대를 거치면서 중동, 동남아, 미주, 유럽으로 시장을 넓혀왔습니다. 가격 경쟁은 늘 치열했고 구리 전기강판 같은 원자재 비중이 커서 이거 해봐야 남는 게 없다는 소리를 들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덕분에 지금 AI 시대가 열리며 가장 큰 호황을 누리는 쪽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변압기 산업을 뒤에서 떠받치고 있는 숨은 주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구리 코일과 CTC 도체를 만드는 한국의 중소 중견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구리 코일 하나만 보고 수십 년을 버틴 삼동 같은 회사입니다. 삼동은 1200도 전기로에서 구리를 천천히 녹이고 산소를 최대한 제거한 뒤 순도 99.99%에 이르는 무산소동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초의 국내 기업입니다. 구리는 산소 함량을 낮출수록 고온에서의 변형이 적고 전기 저항이 줄어들어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무산소동으로 만든 구리선을 수십 가닥씩 정밀하게 꼬아서 만든 CTC 코일은 초고압 변압기, 대형 발전기, 풍력 발전기, 원자력 화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말 그대로 전력 시스템의 혈관과 같은 핵심 부품입니다. 삼동은 이 99.99% 무산소동으로 평각선과 CTC 코일을 제작해 전 세계 발전소와 변압기 메이커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삼동에서 만든 고품질 구리 코일은 미국 초고압 변압기의 70%에 쓰이고 있을 정도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전력회사들은 변압기 한 대를 발주할 때 최소 30년 수명을 요구하고 수십 가지가 넘는 까다로운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납품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삼동의 경우 미국 대형 전력회사 관계자가 직접 한국 공장을 찾아와 생산 라인을 확인하고 품질에 감탄하며 그 자리에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하죠. 업계에서는 삼동이 생산을 멈추면 미국 전력망이 흔들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조금 과장 보태서 지금 인류 문명의 생명선이 한국에서 뽑아내는 이 가느다란 구리선에 달려있다고 말해도 크게 들리지 않다는 이야기이죠. 한국은 미국이라는 가장 까다로운 시장을 정복하며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신뢰를 쌓아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값싼 변압기로 일부 신흥국 시장을 파고들고 있지만 345 이상 초고압 구간이나 데이터 센터, 원전, 해상풍력처럼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민감한 영역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설치하면 수십 년을 두고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입찰에서 바로 탈락이기 때문입니다. 왜 전 세계가 한국제 변압기를 사려고 줄 서고 있는지 이해가 될 것 같죠? AI 시대라고 하면 사람 손이 필요 없는 반짝이는 최첨단 기술만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그 뒤편을 들여다보면 수십 년 동안 손끝 지문이 닳도록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인생을 걸어온 장인들의 손기술이 깊게 스며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장인들이 빚어내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 세계에 빛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